한 명의 유학생이 미국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500번의 절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도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2010년 7월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앞 백발의 노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의 이름은 장도영, 92세. 그의 손에는 60년 전 자신이 쓴 편지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일이 옳았습니까? 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미국 참전을 이끌어낸 숨은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60년 전 그날 그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무너져 내린 27살 유학생에 불과했습니다. 1950년 6월 24일 밤 미국 시카고 대학 도서관 정치학 박사과정 장도영은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룸메이트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영아, 한국에 전쟁이 났대. 북한군이 38선을 넘었다고. 장도영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고향 개성은 38선 바로 아래였습니다. 부모님, 여동생, 그리고 약혼녀 혜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한국 영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소식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었고 국군은 계속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아직 참전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망설이고 있었고 의회는 또 다른 전쟁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장도영은 결심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진실을 알리고 여론을 움직여 참전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지도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저는 미국 전역을 돌며 한국을 알리겠습니다. 지도교수는 놀랐습니다. 자네 학업은 어떻게 하고 돈은 있나? 장도영은 단호했습니다. 조국이 사라지면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는 가진 돈 전부인 $500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첫 목적지는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였습니다. 그는 편집장을 만나 2시간 동안 설득했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입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됩니다. 편집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독자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실패였지만 장도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모든 언론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지역 신문사, 심지어 대학 신문까지. 점차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7월 15일 시카고 WGN 라디오에서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장도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가족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방송국에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한국을 돕고 싶다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장도영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다음 도시로 떠났습니다.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피츠버그. 그는 기차를 타고 때로는 히치하이킹을 하며 미국을 횡단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돈을 아꼈고 역 대합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8월 1일 뉴욕. 장도영은 유엔 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세이브 코리어, 세이브 디마크러시.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비가 와도 폭염이 쏟아져도 3일째 되던 날 뉴욕 타임스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장도영은 대답했습니다. 제 조국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믿습니다. 다음 날 그의 사진이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코리언 스튜던츠 데스프리플리 기사를 본 시민단체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교회, 대학, 로타리 클럽,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장도영은 하루에 5곳씩 돌며 강연했습니다. 목이 쉬어 거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8월 20일 운명의 전화가 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장도영은 이틀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8월 22일 상원 청문회. 의원님들,
저는 대한민국 국민 장도영입니다. 한국은 1910년부터 35년간 일제 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이제 겨우 독립한 지 5년, 우리는 또다시 자유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북한군의 만행, 피난민들의 참상, 그리고 한국인들의 저항 의지. 한 상원의원이 물었습니다. 왜 미국이 한국을 도와야 합니까? 장도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자유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한국의 자유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아시아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파도는 미국에도 닿을 것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 의원이 장도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젊은이, 당신의 열정이 나를 움직였소. 내가 동료들을 설득해 보겠소. 그날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한국 전쟁을 일면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여론은 참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성공. 장도영은 라디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미국 전역을 돌며 한국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군수물자, 의료품, 구호물자가 필요하다고. 10월 장도영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어즈 파이트 포 프리덤. 밤낮 없이 쓴 끝에 12월에 출간했습니다. 초판 1만 부가 일주일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인쇄 전액 10만 달러를 한국전쟁고와 돕기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1951년 1월 그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린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거리에는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부모님은 피난 중에 돌아가셨고 여동생은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약혼녀 혜진은 폭격으로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도영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이 아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모금한 돈으로 서울에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희망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모금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1951년부터 1953년까지 그는 미국 전역 2,000곳에서 강연했습니다. 모금액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돈으로 고아원 10곳을 더 지었고 5,000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전쟁은 끝났지만 장도영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한미 민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대학의 한국학과를 설립하고 한국 학생들의 유학을 도왔습니다. 1960년 장도영은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미국인 여성 캐롤라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 둘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 나라의 축복을 받은 아이들이다. 한국과 미국을 모두 사랑하거라. 1970년대 그는 한국 경제 개발을 위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수십 개 기업이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한미 문화교류에 힘썼습니다. 한국 전통예술을 미국에 소개하고 미국 문화를 한국에 전파했습니다. 2000년 장도영은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한 유학생의 전쟁. 그는 책에서 고백했습니다. 저는 종종 악몽을 꿉니다. 제가 설득한 미국 청년들이 한국에서 죽는 꿈입니다. 5만 4천 명.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은 없었겠지만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은 평생 저를 따라다닙니다. 2005년 한국 정부는 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그에게 시민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조국을 사랑한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2010년 7월 한국 전쟁 60주년 92세가 된 장도영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세운 고아원들은 이제 대학이 되고 병원이 되고 복지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의사, 교사, 기업가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희망의 집 일기 출신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 수 있었습니다. 장도영은 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살아준 것에 제가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15일 장도영 박사는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한미 양국에서 5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가 도운 고아들, 그가 설득한 미국인들, 그가 연결한 두 나라 사람들, 그의 관은 태극기와 성조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추도사에서 한국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장도영 박사는 펜과 목소리로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 명의 유학생이 시작한 500번의 강연. 그것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은 한 청년의 열정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는 조국을 위해 싸우는 무명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이 세상을 바꿉니다. 장도영 박사가 보여준 것처럼 한 사람의 신념과 행동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역사를 만든 평범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